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까 프로그래밍이나 단어학습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 학습을 할 때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능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토플, 토익 시험을 볼 때 저희가 어휘를 몰라서 그 시험의 그 리딩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빌런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런이 악당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몰라서 이제 리딩 지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리딩 지문을 이해를 할 때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 리딩 지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도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그 단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어휘를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느냐가 리딩을 할 때 혹은 영어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모두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영어 학원에서도 어휘에 많은 시간을 쏟죠. 그래서 대부분 뭐 적게는 한 10개에서부터 많게는 한 100단어 이 정도까지 배우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어를 많이 배우는 학원이 영어를 잘 가르치는 학원이다. 이런 명성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런 단어 시험을 보면 공부를 하죠. 단어 시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언제까지 기억을 할까요? 예, 대부분 단어 시험 볼 때까지는 잘 기억을 해요. 잘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단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부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배우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 대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저희 쌤영어 프로그래밍학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형 개인 맞춤식 그 단어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똑같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도 어떤 친구는 단어를 뭐 100단어를 알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중학교 수준까지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적 능력을 분석을 해요. 포그미낫에서 분석을 해서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장기 기억으로 빨리 저장을 하고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결국에 장기 기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포게미낫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를 똑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지금 그 작은 씨앗부터 예쁜 꽃 모양 그런 꽃 모양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방법, 예를 들면 OX를 골라보기도 하고 사지선다에서 단어를 맞춰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같은 단어를 그냥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포게미낫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포게미낫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로 단어를 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먼저 포게미낫 하기 전에 꼭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단어를 암기를 하는 것에 스트레스가 없도록. 그리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의 부담감을 좀 낮춰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없이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
포겟민낫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하면서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포켓민낫은 모든 저희 쌤 영어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지만요. 학생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리고 원장님들이 관리해 주시는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희 통문장 홈페이지에서 지금 각각 그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자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학생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용 프로그램으로 포깃미낫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라이브러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보면 각각 어떤 단어장을 선택을 할 건지 이런 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포깃미낫을 아이들이 학습하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없이 틀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부담감 낮추는 것 플러스 또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면 학생들이 어떤 수준의 단어장을 선택을 할 건지 미리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대부분 아이들이 단어를 배웠다고 해도 정확하게 스펠링이나 이런 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초등 기초 그런 단어장을 선택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수준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부터 중등, 고등 이렇게 필수 어휘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장이고요. 교과별 학습은 중학교, 예를 들면 천재, 지학사 이런 출판사들 있잖아요. 그 출판사별로 교과서 레슨별로 1과 2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단어장입니다. 그리고 시험별 학습은 수능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토익, IELTS, 탭스 이런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에는 상경 단어, 생활 영어에 필요한 단어들 이렇게 각각의 단어장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준별 학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초등 단어, 그다음에 중등 단어, 고등 단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맞는 단어 학습장을 선택하도록 원장님께서 초등, 기초, 뭐 그 단어장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이 끝났다면 다시 이 홈페이지에서 학습 시작하기 버튼이 오른쪽 우측에 있잖아요. 그걸 한번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몇 개씩 공부를 할 건지 그 학습 목표량을 설정해주는 페이지가 떠요. 50개, 80개, 100개, 200개, 300개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포겟민낫은 학원에서도 학습을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서도 숙제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학습을 할 때는 한 200단어 정도 학습을 하도록 아이들과 좀 사전에 약속을 좀 정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는 한 50개 정도 이렇게 학습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숙제할 때 200단어 정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00단어라고 하면은 되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 단어장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빨리 보내버리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학습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200단어라고 해도 그렇게 부담 없이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원에서 하는 단어 학습 개수 한 50개 정도라고 설정을 하고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anytime. 잘 모르겠으면 네, 맞는 게 나올 때까지. anytime, 네. 그리고 build, 아름다움 아니죠. 짓다. 네. build, 네, 이렇게 OX 고를 수 있어요. congratulate, 네, 지금 발음이 같이 나오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단어장으로 그냥 단어 시험을 학습할 때 제일 안 좋은 거가 하나가 아이들이 그 단어를 스펠링은 외우지만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겟미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발음까지 같이 배우니까 훨씬 더 단어 bright,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경우에는 아까 몰라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brush, don't know를 break, 누르시면 이제 발음과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아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은 뒤에서 다 계속 같이 나오고 복습할 수 있어요. brush, 아까 이거 틀렸던 단어죠. 그러면 내가 brush의 뜻을 이해를 했다 하면은 이제 complete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brush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데크에 들어가요. 첫 번째 데크는 제가 몰랐던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데크거든요. 그럼 이 데크에서 brush라는 단어를 여기에 저장됐구나. 그 다음에 각각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어떤 단어들을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몰랐던 단어고 그 다음에 갈수록 여기까지 꽃 모양이 나오면 이제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장기기억화된 단어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저장된 단어들은 아마 아주 많은 부분 지금 반복이 되면서 노출이 될 거고요. 뭐 이 정도에 있는 단어들은 이제 조금 횟수를 좀 줄이면서 결국은 다 꽃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저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해볼게요. actress, 발음이 같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close,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act, 네, 아까 틀렸던 단어 다시 나오죠. 브러쉬요. 네, brush, 이렇게 네, 모르면 chat, 네, 모른다. 알면 이렇게 address, 네, 쳐서 act,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chat,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반복을 해주고 사운드도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단어 종이를 보고 그냥 외우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그래도 듣고 그리고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모르던 것들은 자주 반복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를 암기할 때 훨씬 부담감 없이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원에서 똑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원에서 얼마나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어떤 원들은 정말 학업 성취도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또 그렇지 않은 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그냥 해라 이렇게 맡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페이지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쌤 영어 홈페이지로 가셔서 우측에 퀵 메뉴가 있잖아요. 퀵 메뉴를 눌러주십니다. 포겟미난 퀵 메뉴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라서 로그인 하시고 나서 이제 관리자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관리자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포겟미낫으로 잘 학습을 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학습 관리 탭에서요. 일일 학습량 정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셔서 검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검색 누르면 지금 아이들, 원생들 이렇게 리스트가 쫙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원장님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것이 non-spell 모드와 spell 모드라는 게 있어요. non-spell은 아이들이 아까 학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타이핑을 하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게 spell 모드고요. non-spell은 아이들이 너무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non-spell 모드로 해주시면 되고요. non-spell 모드는 저희가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적응 기간을 두고 그 정도면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스펠링을 쓰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스펠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란색 그 파란색으로 써진 그런 아이들 이름이 보이시잖아요. 보시면 이지모드 학생이라고 써 있는데 이지모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넌스펠 모드예요. 그래서 넌스펠 모드로 하다가 이 친구가 좀 적응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뭐 스펠 모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넌스펠로 만일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넌스펠 모드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넌스펠 모드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스펠 모드로,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타자 치는 게 어렵지 않다면 다 스펠 모드로 바꿔주시고 학습을 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날짜별로 이제 옆에 숫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자,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 첫 번째 게 정답률, 두 번째 숫자가 학습량,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단기, 장기, 마스터카드 개수입니다. 자,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데 이게 정답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학습량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10개 단어를 학습을 했는데 정답률이 40%라는 거예요. 빨간색은 정답률이 50% 미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률이 50%보다 좀 낮으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낮을까? 단어장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단어장을 선택해서 학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 학습하는 거고 지금 학습을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떤 단어를 공부하는지 보여요. 초등 단어, 초등 초급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40%였는데 그 두 번째 날은 60.5%, 그다음 72.2%, 그다음은 91% 이런 식으로 정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50% 미만일 때는 빨간 박스로 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50에서 6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인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 박스를 쳐드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왜 노란 박스가 쳐져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56.3% 초급 2를 했네요. 근데 또 날이 갈수록 정답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학습을 할수록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데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만일에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중등 고급을 선택을 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정답이 낮고 또 그 친구랑 레벨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이 보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자기 레벨에 맞는 단어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항상 이제 수업하시기 전에 아이들이 학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다민 같은 친구는 이렇게 주말에도 다 학습을 했잖아요. 또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을 좀 안 한 부분도 좀 보이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시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 학습량에서 지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률이 너무 낮고 레벨을 제가 잘못 선정을 했어요. 학생이 초등생인데 뭐 중등 고급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단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단어장을 초기화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아이들이 똑같은 단어장을 학습을 했는데도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주기적으로 좀 원장님께서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때 사용하는 기능이
초기화 기능인데요. 단어장을 어떻게 초기화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관리에 가셔서 아까 회원 학습 정보라고 맨 처음에 뜨잖아요.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지금 아이들 이름이 다 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한번 이다의 친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학습한 단어 이력이 보여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초등 기초와 초등 초급 1, 기초 1을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 친구를 초등 기초가 단어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정답률 떨어진다. 다시 한번 이 단어장을 학습시키고 싶다 할 때 사용하시는 게 초기화고요. 초기화는 정말 나쁜 게 아니고 포인트나 코인 같은 게 학습을 하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같은 단어장을 여러 번 조금 복습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원장님께서도 초기화를 보시면서 좀 자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만일에 초기화하고 싶은 단어장이 있으면 아이와 좀 얘기를 하고 그럼 오늘 초등기초 1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보시면 회원 초기화 내역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 친구도 보니까 초등기초도 여러 번 초등기초 2, 초등 초급 1 이런 초기화하는 내역을 원장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만큼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부진하거나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으면 초기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원장님들께서 그 단어장을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포겟민낫이 컴퓨터상으로 아이들이 인공지능형으로 맞춤형으로 공부를 하지만 원장님들께서도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냐? 단어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관리라는 탭이 보이시죠? 문제 관리에서 단어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카테고리에서 예를 들면 수준별 학습, 공통, 초등, 중등 있잖아요. 중등으로 한번 볼게요. 중등 필수 단어, 레슨을 초등, 초급 1,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친구들이 학습 하는 우리 학생 이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단어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 1번에서 25번까지 26번에서 50번까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단위를 고를 수 있고요. 근데 나는 1번부터 50번까지 시험 보고 싶어. 50개 단어를 보고 싶어 하면 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여기다가 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25개 정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어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괄호 넣기 단어를 괄호에 들어갈 만한 단어를 적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시험 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그 시험지에 친구 이름이 떠요. 아이고, 프린트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단어 시험지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한글 뜻을 쓰고 한글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쓰는 이런 단어 시험들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옆에 채점용 정답표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펼쳐서 하는 거가 아니라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주시고 이제 시험을 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단어 뜻을 쓰게 해보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채점용 정답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어 단어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이 접어서 한글 뜻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걸 다 공부를 했으면 또 반을 접어서 이제 여기에 한글 뜻을 보면서 영어 단어를 쓰는 그런 시험을 보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이 서로 영어 뜻과 영어 단어와 한글 뜻 이렇게
정답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채점을 하게 해주시고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원장님께서 한번 아이들 거를 시험 본 거를 시험지를 보시고 만약에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좀 속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채점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포겟민낫으로 조금 더 그 단어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잘 봤을 때 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좀 조율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잘 봤을 경우는 원장님이 한번 쓱 보시고 그럼 가서 채점해 오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채점을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한글 뜻을 먼저 보고 그 다음번에 볼 때는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보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괄호 넣기도 있었잖아요. 괄호 넣기를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괄호 넣기는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적어서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답이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이렇게 매 눈으로 어떤 친구들이 지금 좀 약간 커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좀 그런 부분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 시험을 보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리로 가보면 마스터 단어도 있어요. 마스터 단어가 뭐냐면 아이들이 완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제 단어장에도 안 나오고 아이들이 정말 얘는 이 마스터 단어는 다 알고 있는 단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단어 개수 선택하실 수 있고 단어장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아까 저희 단어장 말고 지금 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 쓰는 거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한글 뜻 쓰는 거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괄호 넣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학생명 클릭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아까처럼 그 단어 시험지가 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까 이사님께서 보여주셨겠지만 이게 지금 수업 관리 문서라고 해서 각각 학습하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금 기록하는 문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원장님들께서 티칭하는 거와 다르게 저희 그 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원장님들께서는 코칭을 하거나 약간의 도움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을 할때 아이들이 어떤 거를 공부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초등, 중급, 뭐, 2를 50개를 학습을 한다. 뭐, 고급을 한다. 뭐, 어떤 단어장에 몇 개를 학습을 하고 있는지 아까 원에서는 50개를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매일 날짜별로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어 테스트라고 나와 있죠. 단어 테스트에도 이 친구가 어떤 단어장에 어떤 몇 번을 공부를 했는지 몇 번을 테스트를 했는지를 꼭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이 단어장을 공부를 했는지 이 단어를 시험을 봤는지 너무너무 헷갈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기록을 해주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초등 기초를 지금 1월 21일 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한참 지나고 나서 2월 10일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만일에 초등기초 1을 한다. 그러면 그날 바로 단어를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조금 텀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 친구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한 약간의 텀을 주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초등, 기초, 원을 시험을 받고 괄호하고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글 뜻을 쓰게 했다라는 거죠. 한글 뜻 쓰는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첫 번째를 봤다. 아까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일 학습량 죄송해요. 문제 관리에서 단어 테스트에서 저희 아까 문제 번호를 막 선택했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1에서 25까지가 1번, 26에서 50번까지가 2번, 이게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1번에서 25번까지를 봤다. 그리고 25개 중에서 25개를 맞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영어 단어 쓰는 것도 봤는데 25개에서 22개를 맞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글 뜻은 다 맞았는데 영어 단어 쓰는 거에서 약간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다 해주시면 얘가 한 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단어를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어 테스트를 받고 결과가 어떤지가 딱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딱 이제 한 달 후에 학부모님들과 상담하실 때 이 엑셀 문서를 펴서 후계미나 진도는 이렇고 올리 진도는 이렇고 단어 테스트는 이 정도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머님들께서도 이 학원은 관리가 정말 잘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용 자료로도 꼭 활용을 하시고 원장님 스스로도 어느 단어장을 몇 개를 학습을 하고 시험을 어느 단어장을 받고 정답률이 어떻고 어느 정도 몇 번까지를 봤는지 이런 거를 꼭 기록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단어장을 출력을 해가지고 많이 봤었잖아요. 시험을 봤었잖아요. 이런 시험 봤던 단어장들도 다 철을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모아서 이제 가정으로 꼭 송부를 해주시고 상담이나 아니면은 그 학부모님들에서도 집에서 얘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보내주시면 이 학원이 정말 관리를 정말 잘하는 학원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수업 관리 문서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상담이나 학부모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시험도 보고 그랬지만 이 아이들이 꾸준히 학습 동기를 가지고 포겟넷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아이들이 선생님이 지금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일일 학습량 정보에서 이 친구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지 몇 단어를 공부했는지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일에 매일매일 학습을 했는데 A라는 친구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일 최다 학습자 같은 경우를 원장님들께서 그 확인을 하셔서 칠판 같은 데 적어주는 거예요. 3월 4일 오늘 최고 학습자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칠판에 적어주시면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거를 선생님이 알아주고 있구나. 그리고 전체 교실에 게시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뿌듯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시험 본 거 100점 맞은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복도나 교실에 좀 데코레이션으로 좀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장학금 제도는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까 숙제할 때 단어를 몇 개 외운다고 했죠? 200개 외운다고 했잖아요. 200개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3,000원 정도의 장학금이 나간다고 미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0원은 원장님이 다 부담하시는 건 아니고요. 1,0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에서 부담을 하시고 2,000원 정도를 학부모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학부모님들이 지원하에 그 3,000원은 이제 한 달이면은 거의 12,000원이잖아요. 그 장학금을 이제 수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여하는 시기는 매달 초에 첫째 주에 수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매달 마지막 주에 이제 학부모 공문을 보내시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원으로 입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 첫째 주에 장학금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많이 하면 선생님이 게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꼭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계속 이제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포겟민학과 연동된 그 단어 시험이 있어요. 태바라고 단어 시험이 있는데 한 2달에 한 번 정도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만약에 초등 뭐 필수 단어를 다 끝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는 급수가 저희 포겟민hat에 보면은 급수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급수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을 해서 한번 시험을 봐보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이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그 다음 급수를 타야지 뭐 한자 급수처럼요, 시험처럼요. 그런 식으로 목표점을 좀 잡아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은 꼭 이제 포기미나 할 때 아이들이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틀리는 것도 당연하고 하지만 너가 꾸준히 하다 보면 금방 실력이 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공부하는데 혼자 이렇게 단어로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지루하거나 조금 실증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들께서 좀 잡아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단어 실력이 금방 향상이 되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200단원씩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학원에서도 그렇겠지만 뭐 초등학생인데 자기 학년보다 한 학년 혹은 두 학년 더 이상의 것들을 단어들을 다 암기할 수 있고 초등학생인데 뭐 중등 거를 끝낸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 것처럼 일단 단어만 많이 알아도 차후에 진행되는 영어 학습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나중에 저희 궁극적으로 중3 때까지 수능 1등급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중학교 때까지 가면 포켓민낫으로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켓민낫 아이들 학생용 페이지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지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금 꼼꼼하게 해주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업 관리 문서에서 꼼꼼히 기록하시고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포개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원장님들 원에서 포개미나 프로그램으로 네, 큰 성공 거두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